자, 지금부터 과목 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개설 관리 부분에서는 강의실 관리, 그리고 일반 과목 관리, 그 일반 과목 관리에서 교과 담당 교사를 편성하고 학급 담임 교사에 대한 일괄 등록,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또는 봉사 또는 자율활동에 해당이 되고, 물론 진로는 담임 선생님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활동, 그 다음 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급 담임교사 담당 과목 일괄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교과 수강학생 편성, 그리고 전문교과 실무과목 수강학생 편성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관리 부분은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업무고, 선행 처리로서는 물론 사용자 관리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본 전입교사나 아니면 계약직 교원이나 순회교사라든지 이런 과목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시스템에 모두 다 조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그 후행 처리로서는 기초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정보를 통해서 학과나 계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편제에서 교육과정을 등록합니다. 편제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 가르칠 교사를 선택을 해주고 수강학생을 또는 반을 연결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을 연결했으면 이 반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로 이 두 가지 과정을 이미 끝낸 거고, 지금 이 세 번째 과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동아리 또는 담임교사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와 수강 학생 또는 수강반을, 여기서 이제 강의실이겠죠. 강의실을 연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의 과목 개설 관리의 메인 위에 있는 강의실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 정보에 따라서 반이 하나의 강의실이 되기 때문에 그 반에 관련된 강의실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또한 이 강의실은 이미 학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두 개 반이 실제로는 세 군데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1반, 2반이라면 세 군데니까 1반, 2반, 그러면 어느 한 군데 강의실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융합수업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융합수업실이 하나의 또 강의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실제로 이제 편제상에 있는 1반, 2반인데 융합수업실은 별도로 강의를 위한 강의실일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강의실 관리에서 강의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융합수업실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강의실 코드 융합수업실 강의실명, 정렬 순서는 숫자가 클수록 아래에 배정이 되니까 3으로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강의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강의실에 선생님을, 학생을 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거년도 강의실 코드 동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과거년도 강의실 코드 동기화라는 메뉴는 언제 활용이 되냐면 이 출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년도 강의실 동기화는 이전 학년도 출결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바로 잘못된 강의실 코드를 동기화하여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목 관리로 가겠습니다. 일반 과목 관리에서는 계열 학년 학과를 조회를 하고 지금 정해져 있는 설정한 학과에 대한 과목을 개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빨간 글씨로 보여지지만 이 과목 역시도 이 과목으로 배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교과 담당 교사의 권한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작년 초반만 해도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이제는 권한관리 강화로 인해서 학교장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교무의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은 권한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부여할 때도 승인을 받지만 나중에 권한을 삭제할 때도 왜 삭제하는지 삭제 사유를 적어줌으로써 권한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과에 대한 과목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해당 선생님 선택하고 과목 선택하고 기획과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역시 수학, 공업, 기획과. 지금은 단 한 명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한 명으로서 여러 과목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각각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해서 각 교과목과 그 선생님이 담당할 강의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사회교과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교사명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개설과목 수정이라고 뜨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이냐면 실제 학기 초에 담당하던 선생님께서 병가나 어떤 일신상인 이유로 수업을 잠시 또는 한동안 못하실 경우에는 다른 계약직 교원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담당 교사가 바뀔 경우가 있을 때 이때 수행평가 일람표 같은데 아예 이 교사 선생님이 아닌 새로 바뀐 비교사 선생님으로 세팅을 하시길 원하시면 바로 이 개설 과목 수정 메뉴에서 그 비교사를 선택을 하시면 그 비교사명이 이 교사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과목 담당 교사가 아예 변경이 됩니다. 개설 강좌에서는 해당 교과목 선택을 하셔서 강좌명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 강좌명을 처음에 입력하실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저장을 누름으로 해서 이 강좌에 대한 새로운 권한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왜 부여를 하는지 그 사유를 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좌명은 그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강좌명을 입력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무학년제 일 경우에 그 강의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강좌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수강학생 편성입니다. 수강학생 편성에서는 선택 과목일 때는 해당 학생을 선택을 해서 필요한 선택 과목 수강학생만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그 해당 강의실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모두 해당 과목을 듣는다 라고 하실 때는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과목 일괄 삭제 메뉴를 이용하면 역시 모든 학생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수동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편성을 시키거나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을 하시는 과정에서 수강학생 편성 성적과 수강학생 편성 출결이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 성적에 편성이 되면 편성 출결에도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적 처리가 되는 학생들이 같이 출결 처리도 같이 하니까 자동 반영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성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출결에는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수강학생 편성 출결 탭에서만 별도로 편성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해당 학생 어떤 선택 과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 버튼 순서가 있는데 버튼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럴 때는 일반 과목 일괄 등록을 누르면 새로 편성이 됩니다. 편성된 수강학생이 삭제되고 그러면 선택 과목 작성한 것들이 편성한 것들이 모두 다 삭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목 일괄 등록 자체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당이 없으니까 2명씩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수강학생 편성 출결도 역시 해당 학생들이 같이 편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연동되는 게 불필요하시다면 출결학생 미적용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수강 편성 청적과 편성 출결이 연동되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개설 현황에서 담임 일괄 등록해서 지금 현재 이 담임은 구의교육생 고0512라는 담임은 1학년 일반 7차 일반의 일반 그리고 기각과의 일반의 담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담임 담당 개설 과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바로 선행 작업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 가셔서 이제 교육과정 편제에 있는 자율활동 1학기 20시간, 동아리 17, 봉사 7, 진로활동 24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활동 20, 동아리 활동 17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가셔서 자율활동 20시간 동아리 활동 17, 봉사 7, 동아리 활동 17, 진로 활동이 24시간 하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X 버튼 눌러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20시간, 17시간, 7시간, 24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반 과목 관리에 가서 다시 한번 담임 일괄 등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담임 일괄 등록하니까 이제 창체의 과목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다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 사유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신규 등록이다. 그래서 신규 편성 등록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기본 권한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반밖에 없으니까 한 반 담임 선생님이 나오는데 여러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 선생님이 한꺼번에 쭉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수강학생 편성 성적 가시면은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수강생 수도 역시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 일괄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등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결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과목에 대한 수강학생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목 아까 3학년 교과목이었을 겁니다. 3학년 교과목 그게 3학년 해보니까 선반과공이라는 실무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반과공이라는 실무 과목을 한번 수강학생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개설 관리에 일본 과목 관리에 가서 3학년 기계과 과목 개설에 가서 선반 가공이라는 실무 과목의 기계과 그리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다음 누르면 이제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능력 단위를 3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능력 단위에 대한 강의실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 강의실은 해당 학급 강의실이 될 수 있고 실습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학교의 현장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추가 그리고 각각 능력 단위에 대해서 강의실을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 다음 버튼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 교사와 강의실이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얘는 등록할 게 없으니까 저장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NCS 능력 단위가 포함된 실무 과목은 실무 과목 밑에 능력 단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능력 단위는 이렇게 별표 아스테리크 표시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다? 능력 단위다 라는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도 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실무 과목 밑에 있는 능력 단위인데
이 능력 단위도 나중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사항관리에서 각각의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얘들도 하나의 작은 교과목의 개념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 편성도 지금 과목 개설에 했던 것처럼 실무 과목 편성해주고 능력 단위 편성해주고, 수강생 편성에서도 실무 과목 학생 편성해주고 능력 단위 학생 편성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강학생 편성에서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전부 다 선택하고 올려주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능력 단위 편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 아래쪽에 아래 보시면 2단계가 능력 단위 편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는 건 바로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확인. 자, 여기서 예전에는 능력 단위 별 학생들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실무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능력 단위 학생들은 모두 다 해당 능력 단위도 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들을 하나 선택하고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수강생 일괄 편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한꺼번에 일괄 편성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저장 누르시면 뭐 더 이상 한번 변경할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두고 X 버튼 눌러서 수강생 편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과목 관리의 교과 담당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보통 교과, 전문 교과 2, 실무 과목 수강생 편성을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뭐 기초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통 교과와 동일하게 됩니다.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담임 일괄 등록해 줬고요. 과목 개설 현황 수정, 개설 과목 삭제 같은 것들, 개설 과목 삭제하려면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이스에서 뭐가 삭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안내가 하나씩 뜨니까 거기에 따라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이 버튼입니다. 미편성 학생 일괄 등록인데 학기 중 이동이 발생한 학생을 일괄 등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미편성 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만일 전입 학생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여기서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입생이 한 명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당 학생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하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일반 보통 과목이나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해서 해당 학생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조회를 하면 편성되지 않은 과목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에서 수강 과목을 편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학생의 경우는 수강생 편성에서 당연히 제외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과목 개설 관리에 관련된 강의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과목 개설과 관련된 사례별 해결 방안입니다. 우선은 교과 교실제로 운영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교과 교실제로 운영을 한다면 어학실에서 보통 영어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어학실에 뭐 7차 일반에 일반이 올 수도 있고 기획과에 일반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영어 어학실이라는 강의실을 등록을 해주고 그 강의실에 강좌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영어 일반, 영어 2반 이런 식으로 강좌를 열어서 해당 학생들을 편성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관리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등록에 가서 영어를 2단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업계에서도 등록해서 영어를 2단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계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계열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실 관리에서 아까 우리가 강의실을 추가했던 것처럼 물론 꼭 영어 어학실이 아니라 일반계 일반이 영어반이다. 그럼 일반계 일반을 영어반으로 해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영어 어학실습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실습실 사실 정렬 순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보여지는 순서니까. 자, 그러면 일반 과목 관리에 가서 기획과 학생들에 대한 과목 개설 영어를 어학실습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장 그럼 개설 강좌에 가면 어학실습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기획과 일반인 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강좌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획과가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을 때 각각의 이 학생들이 여기에 어학실습실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강좌를 여기서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1-1 추가 1-2 추가해서 강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자료 권한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자료 권한이라는 거는 반접근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신규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면 이렇게 강좌를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과교실제 강좌로서 역시 7차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7차 일반도 지금 한 개만밖에 없을 텐데 이제 영어라는 것을 어학실습실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역시 해당 개설 강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1 지금 학과가 구분이 되니까 강좌명이 기계과 강좌명이랑 똑같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저장해서 역시 신규 등록해서 신규라고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주문형 강좌입니다. 주문형 강좌에는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 학과 간 혼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의 1학년 세계사라는 과목을 하나를 등록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도 세계사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보통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겠죠. 그래서 2학년에도 개설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전에 테스트하니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단위수의 동일한 과목이 타 학년에 이미 존재한다. 수강자 수를 그쪽 학년에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는 새로 등록을 해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확인해서 자료 조작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계 1학년에도 세계사가 있고 만일에 공업계 2학년에도 세계사가 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주문형 강좌라기보다는 주문형 강좌일 수도 있겠죠. 1학년, 2학년에 동일한 세계사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그거를 무학년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2학년에 세계사를 개설해 놓고 1학년 애들도 2학년에 개설된 세계사를 수강한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모든 학년에 세계사를 등록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이 세계사 등록은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개설을 2학년만 편제를 개설했다. 그럼 2학년만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교육과정 편제 승인을 1학년에도 편제 승인 받았고 2학년에도 편제 승인 받았다. 그래서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 두 개 다 세계사 과목을 등록을 해주는 것도 뭐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사를 1학년, 2학년 개설했는데 보통 동일한 계열 내에서 동일하게 과목이 개설했으면 상위 학년에 학생들을 편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매뉴얼 상에는 지금 보면 과목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 학년에 과목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위 학년에 그 다른 하위 학년 학생들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동일한 강의실에 두 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 지금 보면 선택교과실이라는 강의실에 3학년도 수업을 듣고 2학년도 같이 와서 수업을 들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사라는 과목을 이제 과목 개설 관리에서 일반 과목 관리에 가서 2학년에 과목 개설을 해줍니다. 세계사라는 과목을 뭐 2학년 일반에다 개설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2학년 일반에 1학년 세계사 듣는 학생들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통합이라는 내용이 뜨네요. 수강학생 편성해서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을 편성을 해주고, 물론 뭐 2학년에 수강학생만 편성한다면 2학년에 2명, 그리고 1학년에 2명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학년에 1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주고 수강학생 편성 출결 보면 이런 식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세계사 과목을 수강하긴 하는데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강의실에서 1학년 일반에서 수업을 듣고 2학년 아이들은 2학년 일반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동일한 강의실이 아닌 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좌를 개설을 해서 강의실을 배정을 해줌으로써 편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을 다 빼고요. 만일에 이렇게 이제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을 때 과목 개설을 할 때 과목 개설 선생님이 세계사 과목을 하는데 얘를 전체로 둡니다. 전체를 하면 2학년 일반에서도 수업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 지금은 한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2학년 일반을 또는 1학년 일반을 중복 선택하게 되지만 다른 선생님이라면 또 1학년 일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수강 정보를 하나의 학년에 몰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편성을 해주고 개설 강좌에서 그러면 똑같은 일반이라고 나오면 나이스에서 헷갈려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학년 일반이다 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강좌명을 2학년 일반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강학생 편성에 가서 1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여기다 편성을 해주고 2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여기다가 편성을 해줍니다. 다만 출결은 2학년에 1학년 애들까지 영향을 주는 것보단 1학년에다가 출결 정보를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수강생 편성 성적 탭에는 1학년 아이들을 편성하되 출결 탭에는 1학년 아이들을 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고요. 그럼 실제로 1학년 기계과에는 뭐만 편성을 해주냐 하면 과목 개설, 세계사, 1학년 기계과, 저장, 그러면 1학년 기계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수강학생 출결에 가서 요 1학년 학생들만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결은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이루어지니까 강의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주고 성적에 대해서는 한 학년에 몰아야 무학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위 학년에다가 그 무학년 또는 뭐 주문형 강좌에 해당하는 학년 아이들을 다 편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문형 강좌일 때 이렇게 계열 과목 수강학생 편성해 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